제가 기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 문제의 정의가 모호한 회사가 되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가요. 여러분, 바둑 아시죠? 바둑이 복잡하죠? 왜 복잡해요? 그렇죠? 바둑의 내용적 요소는 되게 간단해요. 바둑의 내용은 뭐예요? 흑돌 아니면 먹돌이죠. 그렇죠? 흑 아니면 먹이야. 되게 내용은 간단해. 근데 바둑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그 돌이에요? 아니면 바둑판이에요? 바둑판이죠. 그러니까 바둑판이 바둑알을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이게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류가 막 썩었어. 상류를 고치지 않는 한 하류는 계속 썩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을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제가 회사 컨설팅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외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작은 회사는요, 외부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큰 조직은요, 내부적인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도 외부적인 방법에선 신시장을 하고 하는 방법이지만 내부적인 방법에선 고정비를 줄이면 돼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게 구조조정이에요. 그죠? 왜? 내부가 좀 쉽다고 보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내부적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은 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문제예요. 잘 보면.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요? 부서 입장, 개인 입장이라는 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이게 어렵죠. 윈윈을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선 모든 사람에게 일을 줘야 돼요. 제가 일을 해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구조 마케팅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해요. 일단 이 문제가 사장님의 인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현상의 문제인지를 보자고 그래요. 인식의 문제는 회사 매출은 괜찮은데 사장님이 자꾸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떨어졌다고 인식을 하는 거야. 만약 인식의 문제라면 사장님을 조정해야 돼요. 그렇죠? 현실의 문제라면 매출을 높여야 돼. 근데 사장님이 인식의 문제가 계속 껴있죠. 그러면 이 현실의 문제를 아무리 해도 봤자 뭐예요? 사장님을 계속 높게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힘이 딸려요. 그러다가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퇴사예요. 진짜 퇴사해서 나가버려. 그럼 나가버리면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직원이 나가버렸는데. 이런 문제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의 제가 기업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 매출 문제는 언제나 기업의 문화 문제랑 연결이 또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기업의 문화를 바꾸려면 100년 걸린다? 기업의 문화를 바꾸려면 정말 손쉬운 방법은 다 자르고 다시 뽑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기획실에서 문제 조정이 나오면은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 어떤 팀에 있어요.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크게 문제를 받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99명은 행복하고 문제 해결되고 한 사람이 그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에블바리 다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는다면 좋겠지만 두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서 손해를 얻고요. 98명이 그 문제 해결법에서 이득을 얻어요. 그럼 문제 해결돼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왠지 아세요? 98명 문제를 해결해서 이득을 얻는 애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2명은요, 머리띠를 두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뭘 키워요? 걔네들이 전략적인 애라면 걔네들이 하면서 언론을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문제를 훨씬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제식 훈련할 때 99명이 잘한다고 제식 훈련 아시죠? 100명이 제식 훈련을 하면 한 명이 떨어뜨리면 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라는 것도 여러분 근데 이런 말도 있죠. 한 명의 천재가 9,999명을 먹여 살려. 그죠? 근데 한 명의 또라이가 9,999명을 엿먹여.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즉, 제가 다시 말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법도 구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라이 한 명을 잠재우는 전략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요 천재 하나를 키워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내용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떤 구조에 있느냐를 되게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 회사 직원이 10명이야. 그럼 삼성의 전략 방법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직원이 5명이에요. 그러면 전략은요. 사장이 힘주기예요. 어차피 그 당시에는 사장님밖에 못해요. 그 당시에 전략은 딴 게 없어.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야. 그죠? 근데 10명 넘어갔어요. 한 20명 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10명 넘어가고 20명 넘어가고 내부 문제는 언제 터져요? 먹고 살만하면 터져. 그죠? 먹고 살만하면 뭐예요? 할 짓 없으니까. 네, 파이 싸움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때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조선을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서도 이 경영적 기법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문제가 있죠. 그럼 다른 데 문제 일으키면 이 문제 해결돼. 갑자기 뭐예요? 단합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론은 되게 많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을 배우려면 전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구조를 봐야 돼요. 구조를 잘 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걸 내용적으로 해석을 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할게요.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100만 원 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오케이? 100만 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우리 회사 자산이 100만 원이야.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 전략을 얘기해봐라? 한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젠장할 100만 원 갖고 무슨 브랜드야?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자하자. 그죠? 투자하자. 왜 이런 생각을 해? 돈이 없으니까. 전략은 내가 약하다라는 게, 내 돈이 있으면 이런 생각 보이지도 않아. 자, 돈이 있으면 내 돈 갖고 내가 해먹겠다라고 하자. 그러면요. 이건 외골수적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넓게 보면 넓게 볼수록 뭐예요? 전략은 보이는 게 시작하는 거야. 몰랐던 요소가 보이니까요. 몰랐던 관계가 보이니까. 자, 투자야. 그럼 얘가, 전략은 여기서 뭐예요? 투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이거 되게 단순한 전략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투자자를 데리고 오려면 PT를 해요. 이건 뭐예요? 그건 전술이죠. 투자자를 데리고 오는 건 전략이고 PT를 하고 세미나 뭐 투자 설명회를 하자라는 거 이걸 할 거니까 당연히 그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건 논할 게 없는 거죠. 그런 건 실무자들이 하는 거야. 윗선들은요.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왜 투자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죠. 저는 열정이 있으니까요. 열정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라니까. 얘네들 아래는요, 나보다 뛰어난 브레인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얘가 투자를 결정하겠다라는 이유는 수많은 투자자, 기술자, 관계자들이 영양하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얘만 보고 하죠. 그러면요, 나는 단순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넓게 보고 넓게 봐야 뭐예요? 복잡성을 이해해야만. 근데 대부분의 구조는 또 단순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죠. 그래, 투자자를 끌어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투자자를 끌어오면 되죠 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던져놓는 얘기예요. 던지는 얘기. 그 말은 또 문제가 있어요. 왜 투자자를 데리고 와요? 그럼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기술력이 있어. 그러니까 기술력은 되게 좋아. 그러면 투자를 갖고 와요? 여러분, 기술 좋은 회사 많아. 제가 봐도 기술 좋고 아이디어 많은 회사는 진짜 많아요. 그런 회사가 다 투자받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수익을 발생한다라는 거 다 보여줘요.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는 애들은요, 다 수익 발생한다고 해요. SOT, 수학 분석해보면, S, 맨날 기술력, W, 돈이 없다, O,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쪽으로 가고 있다, T, 위험 요소, 외국 업체 쳐들어온다, 빨리 해달라, 다 똑같아. 무슨 느낌이 뭐냐면요, 같이 쓴 것 같아. 모여서. 혹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고쳤었나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부를 보지 말고 외부를 보시라니까요? 외부 구조를 봐야 전략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그라미는 키고요. 팩트. 이게 전략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이게 전략이야. 이게 전략. 화살표가 전략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린스 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문제 많죠? 우리 기술력은 좋아. 자본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투자를 갖고 오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이게 어렵잖아. 요게 어려운 걸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PT를 잘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왜? 잘한다, 못한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제가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 또 다른 요인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 거야. 구조를 짜려면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해외 업체가 있는데 기술적 제휴를 해서 우리 기술에 대한 뭐예요? 뭘 보증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와 있어. 그런 회사가 있어. 그러면 그런 회사를 뭐 하면 돼요? 제휴를 맺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휴를 그러면 걔가 제휴를 또 왜 맺어요? 얘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 3사가 짜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순서가 잡혀. 얘가 먼저냐, 얘가 먼저냐. 그죠? 근데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했더니 투자자가 이런 문제를 해요. 어떻게 파실 건데요, 근데? 그죠? 지금까지 만드는 거에만 생각을 했는데, 맞아. 어떻게 팔 건데? 그래서 내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더니 기존의 업체를 끌어들여와야 돼. 오케이? 기존 업체를 끌어들여오려면 기존 업체들은 인프라가 있겠죠. 근데 끌어들여오려면 얘네들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소망 화장품 이런 게 들어왔어. 예? 아니면은 참존 이런 게 들어왔으면 얘가 들어옴으로써 얘도 힘을 받고 얘도 힘을 받아요. 그러면 키팩트가 뭐냐?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했죠. 프로세스가 뭐예요? 뭐부터 할 거냐? 그쵸? 그러면 얘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냥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올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럼 요소를 바꾸는 거야. 1등은요 안 들어올 거야. 1등은 새로운 걸 한다기보단 뭐예요? 자기네들이 파워가 있어서 다 먹으려고 하거든. 1등은 아닌 거 봐. 오케이. 1등은 너무 어려워.
2등은요? 2등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2등은 1등의 점유율만 뺏으려고 하지, 새로운 걸 도전할 생각은 별로 안 해. 그쵸? 메가 패스가 있으면 하나로 TV는 거기서 점유율만 해가지고 서비스가 좀 더 좋고 할인율 적용해 이런 전략만 한다고. 그러려고 하면 최적의 상대는 3위, 4위 하는 업체에 있다. 그렇죠? 3위, 4위 하는 업체가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실을 어떻게 제공해요? 얘가 들어오면 얘가 들어오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럼 이거네? 물건을 갖고 와서 나는 만들고 얘가 판매하는 걸로 하고 얘가 기술적 제휴는 다 해주고. 생각해보니까 판매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장난이 아니겠는데? 얘가 이 문제를 했더니 10억 한다는데 두들겨 보니까 20억 나와. 그럼 10억이 빚이야. 10억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얘가 끌어들어가면 얘한테 프라이빗 브랜드를 주겠다고 해서 나는 독립 브랜드를 갖고 얘는 PB를 준다. 대중 브랜드를 준다. 유통권을 주자. 그래도 문제 해결 안 되네. 그러면요. 인천 남동공단에 뭔 단지가 있구나. 걔네들한테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거 할 거니까 납품을 받겠다. 그거에 대해서 써가지고 얘네들 어차피 얘네들의 약점이 뭐냐? 요새 납품할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주자. 그럼 얘가 들어오고 얘가 들어오면 하나의 시스템이 찾이자. 그럼 이게 뭐예요? 똑똑똑똑똑 돌아야 돼. 이걸 톱니바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누가 일단 열려야 나머지가 열리냐고요. 일단 얘라고 쳤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구조를 딱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1단계. 외국에 가가지고 걔랑 각수하고 하고 오는 거야. 그렇죠? 그걸 가지고 보여주고 하면 뭐예요? 전략으로만 하는 거죠. 특별한 광고도 없이요. 그렇죠? 이렇게 묶이다 보면 뭐야? 뭐 하나 10개는 거야. 이게 제가 사업을 한다. 만약 내가 광고를 한다고 하면요. 광고를 해. 광고를 하고 싶은데 내가 1억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게 내가 딱 봤더니 우리 사장님은 좀 돈이 없고 뭐 하면 이 다음에 있는 카페에 있는 애들한테 해야 되는데 카페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왜 지원해? 그렇죠? 카페에 있는 애들한테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뭐 하게 되면 얘네들한테는 책을 준다. 책 하는 애들은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구조를 짜는 거야. 여러 애들을. 그렇죠? 요새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요. 왜요? 이게 파일을 키우는 방식이고 서로 간에 윈윈. 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하게끔. 예를 들어 사진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영국에 유명한 사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있었죠? 누구죠? 사진 찍으러 다니는 애들? 파파라치. 파파라치들이 난리. 왜 난리예요? 파파라치가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뭐예요? 파파라치를 못하게 파파라치 잡아들이면 되죠. 잡아들이면 잡아들일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해져. 왜요? 다 음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잡아내기도 어려워. 음지에 들어간 애들은 더 과감하게 가요. 그죠? 그러니까 마약도요. 막 너무 그러면 뭐예요? 너무 그러면 음지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도 해요. 마약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아주 점차 해야지 전쟁을 선포하죠. 그럼 걔네들은요. 쑥 들어가 버려. 언제까지요? 그리고 걔가 정권 바뀔 때까지. 여러분, 파파라치가 문제야. 왜 문제야? 얘를 뭐가 야기시켰냐라는 걸 보고, 얘는 파파라치가 문제가 아니죠. 얘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현상이죠, 현상. 이 문제는 뭐였느냐? 첫째, 뉴스 데일리지였어요. 아침에 타블로이드 파는 애들이요. 스타들의 뭐예요? 그럼 막 그런 사진을 원한단 말이야. 왜? 그게 판매가 도움이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영국의 높은 실직이었어요. 실직률이 높으니까 취업을 안 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소칭 말하는 유명 파파라치들의 우상화.
그러니까 파파로치가 사진 하나 찍고 막 10억을 받은 경향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취업도 안 돼, 씨. 예? 미래가 깜깜한 거죠? 취업도 안 돼. 로또도 있어. 오케이? 데일리지는 계속 데일리지가 많아지겠죠? 우리 지금 목가지처럼. 그렇죠? 수요는 많어. 그럼 자연적으로 파파로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가 계속 그러니까 영국 실업이 해결되고 얘네들이 근절되지 않는 한 뭐예요? 이 문제 계속 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국에 있는 뉴스데일리지가 한번 다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꼭 이런 스캔들 사진 때문에 사진 팔아먹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다 단합을 해서요. 이런 걸 안 실기로 했어요. 근데 두 업체가요. 싫다고 그랬어요. 그 업체는 어떤 업체였을까요? 판매가 저조한 업체야. 이런 애들은요. 그래 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때려버려요. 그리고 그걸 기회를 잡아가지고 뭐예요? 자기네 인지도를 알려버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랬더니 뭐예요? 야, 이거 또라이 하나가 이거 전체 단합을 못하게 해. 왜요? 서로 의심이 되는 거야. 왜 안 한다고 하면. 그리고 설문조사 해보니까 애들이 뭐예요? 영국 사람들이. 야, 내가 그런 이상한 것 때문에 신문 보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봤던 거야. 물어보니까 왜 그러면 답을 안 해줘요? 관계. 내 친구가 보고 있는데 나는 섹스 스토리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나와의 관계. 나한테 나를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 그죠? 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변태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돈 번 애가 있어요. 잔 하워든가 뭔가 하는 애예요. 걔가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걔가 그래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영국에서 가장 성장 유망한 회사 대표로 뽑혔잖아. 얘가 이 문제를 딱 보고 파파로치 있잖아. 여러분, 파파로치들이 계속 이렇게 양성화되는 쪽이죠. 이게 뭐야? 계속 양성화되는 거잖아요. 파파로치 입장에선 양상이고 영국 정부 입장에선 음성화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건 양성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근데 문제를 해결은 여기서부터 해서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해결이 돼야 돼. 여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근데 이걸 갖고 잔이라는 사장은요 조금 뚱뚱한 애인데 얘는 여러분 파파로치가 많아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진이 늘죠. 그죠? 애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재미도 있고 가끔 로또도 있고. 파파로치 입장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팔아먹어요? 계속 신입 파파로치들은 파파로치 되기 쉬워. 카메라만 있으면 돼. 그죠? 찍었는데 어디다 팔아먹냐고요? 여러분 신문사에 가면 다 받아줘요? 받아주죠. 어떻게 해요? 깎어. 그죠? 야, 왜? 걔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뭐야? 그래서 얘가 뭘 만들었느냐? 파파로치 사진 거래소를 만들어버려. 찍어와. 그러면 얘가 이 신문사랑 뭐를 해요? 딜을 바로 해버려. 그러면 사진이 다 일로 들어. 왜? 처음엔 아마 공짜로 해줬을 거야. 왜요? 제가 말했죠? 궤도에 올라가려면 처음에 막 뻥카 쳐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유명한 애들이랑 막 제휴해가지고 막 바람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일로 해줘.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팔죠. 누가 돈을 더 벌어요? 얘예요? 얘가 돈을 더 버는 거야. 그렇죠? 얘는 낱개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을 컨트롤 누가 해요? 얘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또 뭐야? 오! 구축이 됐네. 그럼 뭐야? 이게 바로 회사야. 그죠? 회사는 이렇게 단타성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논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뭐 은행에서 한번 계좌 뽑을 때마다 여러분 그거 있죠? SMS 통지 서비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왜 나왔어요? 하도 보이스피싱 많고 뭐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알려주길 바라는 거죠. 그건 은행 입장에서 만들어 놓고 뭐예요? 계속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 입출금도 이거 만들어 놓고 계속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뽑을 때마다 얼마씩. 그죠? 이거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왜요? 사회적으로.
야, 이거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문제 터졌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꾸 여기서 음성화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 사이에다가 또 만들어. 뭘요? 파파르치 학원. 이렇게. 그러니까 파파라치가 그러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뭘 하느냐? 파파라치 학원을 만들어서 이거 여러분 파파라치들이 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 많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파라치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 그럼 파파라치가 얘네들이 정부랑 협의를 해서 뭐야 규범을 짜줘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느냐? 연예인이 가죠. 그러면 이렇게 데드라인 선을 그어서 거긴 못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파파라치들이요. 이렇게 넘어가면요. 파파라치 협의회에서 라이센스 뺏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걔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양성화가 되죠. 그러면서 소위 소득이 또 나네? 학원비? 그쵸? 그럼 얘네들은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신문 판매를 어디다 해요? 사진을. 여기다 하겠죠? 그죠? 여기 출신들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어우, 두 축이 돌아가는 거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뭘로 해요? 구조로 짜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학원을 하려면 이 잔이라는 애가 돈 투자해야 되죠. 투자 안 하면 마음 또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나는 구조를 짜주면 내용물은 들어오게 돼 있어. 그걸 뭐라고 해요? 사업계에서 로드맵을 짜준다라는 거예요. 잘 굴러가는 로드맵에 다 참여하고 싶어 해. 그쵸? 다 참여하고 싶어 해. 여러분, 지금, 하도 이산화탄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이오 디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해결하겠다고 하자. 대신 뭐가 터졌어요? 식량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왜요? 아니, 거기다가 벼하고 뭐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팜나무 싣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한쪽에서 문제 해결, 한쪽에서 문제 증가. 언제나 이렇게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문제 증가하는 라인이 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 해결했죠. 그럼 여기서 문제 증가됐죠. 그럼 문제 해결된 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보는 게 뭐예요? 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자기 문제, 사람이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근데 농사를 지으니까 문제가 또 나오네. 왜요? 농사를 지으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 그죠? 인력을 필요하다 보니까 뭐예요? 해를 더 많이 생산해야겠죠. 그죠? 해를 더 많이 생산하니까 또 문제가 나오죠. 뭐예요? 먹을 게 딸리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 더 많이 하려면요. 작황을 많이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죠. 그럼 더 많이 낳죠. 그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못 버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때 되면 흑사병이 싹 돌아서 싹 정리해 주잖아요. 그죠? 다시 정리. 그죠? 그만큼 죽어주죠.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뭐예요? 느니까 죽죠. 여러분 막 자연을 훼손하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자연을 훼손하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뭐야? 못 들어오게 하죠. 그죠? 근데 인간이 그것도 안 해주면요. 자연이 들어와서 리셋 시키죠. 헤일로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다시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잘 보고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게 전략은 문제를 통해서 오고 문제는 뭐에서 통해서 와요? 구조를 통해서 오고 구조는 변화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자연적으로 도달하고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죠? 그게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를 바라보면 앞이 해결이 된다. 근데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략은 전략인데 교감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했죠.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단타성 문제.
이런 문제는 출세용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찍어서 바로 올라오는 것들 있죠. 이런 거 단타성 문제는 문제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부각시킨 다음에 해결해 버리면 돼. 이 문제는 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해결함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회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반드시 루프가 걸린 문제를 찾아야 돼요.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낳고 문제가 낳아서 그 문제의 그 현상이 나야 지금. 근데 나는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 동태적 문제라고 해요. 계속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를 낳고 문제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해결을 못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퇴사가 바로 리셋이에요. 뭐 퇴사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니요. 거기 가서 또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잠시 보류시키는 행위죠. 그죠? 자, 일단 어떤 회사에서요, 어떤 회사에서 세일즈맨이 누구는 월 8대에서 9대 팔고 누구는 하나도 못 팔고 평균적으로 4개 팔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4-5개, 8개 팔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팔아. 현상이죠.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건 현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 파는 사람과 못 파는 사람의 우열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가설. 여러 가지가 있겠다는 게 바로 가설이에요.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뭘 선택하는 거예요? 개연성. 효율. 그렇죠? 가장 적은 투자.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대증요법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새끼가 빠져서 그래. 이거야. 새끼 빠져서 그래. 이거 배 불러서 이거지. 그럼 바로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자르는 거야. 제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희생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이거 경쟁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인센티브가 들어와요. 그렇죠? 자, 능력의 차이다 라고 하면 잘 파는 사람에게 보너스 주고 못 파는 사람은 해고시켜버리면 돼요. 능력의 차이다 라고 하면요. 그죠? 능력은 여러분 구조예요, 내용이에요? 내용이죠. 여러분이 저는 능력이 없어요.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조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에 가 있어, 부서에. 그렇죠? 능력이 발휘하지,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상사가 아니라 능력을 이렇게 밟고 있는 상사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거기서 능력 얘기해봤자 자기만 아픈 거야. 그죠? 내 능력이 없어. 근데 상사가 자꾸 이렇게 발굴하는 쪽이 있죠. 그러면요, 조금만 능력을 키워도 엄청난 시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를 바꾸는 것도 구조를 보고 나를 바꿔야죠. 자, 능력의 차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 답 안 나온다라는 거죠. 1단계.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원인을 좀 더 깊이 보자라는 거예요. 깊이. 오케이? 원인은 깊이 보고 해결 방법은 넓게 보고. 깊이 본다라는 건 뭐야? 문제의 안에 그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월급이 작아요. 저는 여기 의욕이 없더라고요. 저는 요새 목표를 잃었고요. 문제는 되게 많아. 그 가운데 많이 아파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죠? 그 가운데 가족이 하도 피곤하게 그러니까 그건 몰라 잘.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 있죠. 열정적으로 뭐 하면 된다. 그 가운데가 열정이 부족한 사람은 난 못 봤어요. 열정이 부족한 거는 열정이 아니라 돈이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열정이 부족하지, 열정이 부족해서 열정이 부족한 거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뭘 줘야 돼요? 초기에
내가 한 돈 1,000만 원 주면서요. 야, 난 널 믿어. 그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해. 초기에 그 사람은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거야.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게자리를 하나 마련해주고 해결하면 문제 해결해요. 괜히 그 사람 앉혀놓고 술 먹여가면서 뭐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머리만 아픈 거죠. 그죠? 행태를 보고 그냥 행태적인 얘기만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게 세일즈 경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불공평한 영업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죠.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잖아. 선배들이 좋은 청담동 뭐 한 데는 다 갖고 있고 신입사원들한테 뭐예요? 안 되는 데만 줘. 그럼 아무리 해도 뭐예요? 답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할당이 잘못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5개 갖고 있어요. 지역을요. 신입사원들한테는 1개를 주고요. 5개를 갖고 있는데 신입사원은 2개 팔았어. 한 구역 주고. 오케이, 3개 팔았어, 3개. 근데 얘는 5구역 가지고 10개 팔았어. 현상을 보면 누가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10개 판 애죠.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하나 갖고 3개 판 애가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쵸? 근데 얘가 현상만 보고 얘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요. 그럼 얘는 계속 버티죠. 그럼 여러분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잘 봐야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쫙 봤더니 2단계. 가설을 세우는 거죠. 자, 교육을 통하면 되죠. 만약 경험의 문제라고 하면 교육시키면 되죠. 그죠? 어떻게 해요? 선임이 후임을 가르치게 하면 되죠. 근데 선임이 말빨이 없으면요.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해결돼. 그죠? 근데 만약 불공평한 영업지역이라면 영업지역을 할당을 해야죠. 그리고 공정한 구조에서 게임을 하고 났을 때 현상을 봐야죠. 그죠? 기타. 자, 3단계. 지역 배분을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라 이건 뭐야? 이건 대증요법이죠. 군대 가면 대증요법 많이 쓰죠. 머리 아프면 빨간 약, 배 아파도 빨간 약, 몸 아파도 빨간 약. 문제 해결 하나도 안 하는 게 뭐야? 그냥 위안하는 거죠. 자, 본질적인 문제와 문제 해결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의 60%는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면 있어요.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 뭘 발견해요? 전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 얘기할 때 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얘기. 여러분, 암이 왜 걸리는지 알면 암을 해결할 수 있죠. 그죠? 기형아가 왜 나오는지 알면 기형아가 안 나오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왜 나오는지 모르면 그 해결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왜를 찾는 게, 그러니까 60%는 대부분 그랬다. 자,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버티고 있고요. 이 문제가, 이게 뭘까요? 이게 리얼리티야. 현상에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자퇴, 성적 하락, 엄마와의 가정 불화, 집에서 대화 안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 문제가 뭘까요? 뭐 학교에 가는 재미가 없다. 학교에 재미가 없는 이유는 친구가 없다. 친구가 없는 이유는 내 성격이 뭐했다. 성격이 뭐한 이유는 집안에서 뭐 이렇게 다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죠? 이 문제를 발견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다 막는 행위를요. 이건 대증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전술. 여기 막으면요. 여기 막으면 여기 안 나와요? 여기 막으면 여기 안 나올까요? 여러분, 여기를 다 막아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터져요. 정한되는. 그죠? 자, 막연한 고정관념으로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야, 이런 거 있잖아. 에이씨, 너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그죠? 네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러지. 뭐 이런 거. 나 공대 나왔잖아. 그죠? 이런 막연하게 자기 생각하는 게 문제를 더 뭐예요? 더 야기시킨다고요. 이렇게? 또 사장님의 그런 고정관념이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러나 사장님의 고정관념을 이용만 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나의 성장 동력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본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요.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마른 목걸로. 어떻게 해요? 문제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요, 구조를 통해서 원인을 보는 거죠. 그죠? 그냥 이것만 보는 건 뭐예요? 고정관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전략을 세울 때는 사장님의 고정관념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요, 본질적인 입장에서 들어가지를 못해. 또 문제는 뭐냐? 본질적인 문제도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 차단시킬 수가 있죠. 자, 본질적인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으면 일단 이렇게 본다고 했죠. 이렇게. 일단 전체를 이해해서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요, 애의 DNA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지역적 문제가 있고요, 지역적 문제가 없다라고 친다면, 청담동에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뭐예요? 애가 놓여져 있는 친구의 문제. 그죠? 또요, 집에 왔더니 아버지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고 엄마 맨날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문제, 그런 문제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애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환경이 안 좋아도 잘하는 애는 잘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군대에 가서 내가 군대에 갔는데 내가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머지 애들이 다 양아치가 된 그 확률을 따져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 되게 많던데요. 그건 미디어가 그거를 릴리스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거 있잖아요. 지금 과외를 받으면 성적이 올라가자. 교과서를 본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를 봐서 가설을 많이 설정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이게 깊이를 본다고 했죠? 가설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쭉 리스트업을 했어. 뭐부터 해결해요? 관계로 문제가 터지죠. 그죠? 뭘로 해결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관계와 효율이라고요. 그죠? 뭘로 해결을 해요? 뭐부터? 효율이 좋은 것부터. 이런 걸 이제 전략의 궁합이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가장 돈이 적고 효과가 빨리 나는 걸로. 여러분, 가장 돈이 적게 나는 게 좋고요. 또요, 효과가 빨리 나오는 걸수록 좋아. 왜요? 효과가 1년 만에 나타나면 가시성이 떨어져서 가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력 인정을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투자를 받더라도요, 1년 후에 1억 받는 것보다 당장 1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게 좋아. 그죠? 왜요? 사장님이 막 급하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거에서부터 세부적인 방향으로 가설을 이렇게 하나씩 뭐예요? 검증해 나가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아이고, 보드를 못 쓰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런 걸 하고, 이렇게 가설을 막 정해놔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X로 쳐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아니다. 여기서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뭐가 아니든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효율성. 오케이? 그러면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부터 뭐예요? 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증. 자, 아마추어들은요,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팩트,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여러분, 정보가 없어서 문제예요? 아니면 정보를 구조화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요, 정보를 구조화하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인, 결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러면요, 정보 분석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다 따로 놀아. 오케이? 근데 프로는요, 일단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가설이라는 거에 뭐예요? 정보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죠? 이게 뭐예요? 구조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건 구조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은 조사의 순서가 보여서 뭐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렇죠? 현상이 이렇게 되고 이거에 의해서 이게 된 거예요. 이게 현상이라면 이러한 뭐가요? 서브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 서브 일어나는 현상은 이게 60%의 본질적 요유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아무리 바라봤다 뭐예요? 답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여러분 이건 어떤 문제예요? 일시적 문제죠. 그죠? 왜요? 이건 가만히 놔도 돼. 어차피 이렇게 다 뚝 끊겨. 그죠? 뒤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크게 키워놓으면 여러분이 영웅이 된다고요. 왜요? 이런 건 보통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 큰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회사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일단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다 써봐요. 이렇게 다 써봐. 일단은 팩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쫙 써봐. 근데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현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쫙 써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손으로 연결해봐. 얘가 얘를 낳고 얘가 얘를 낳고 얘가 낳고 어차피 모든 논리 구조에서 사람을 설득하려면 논리 구조에서 우리 논리력이 했지만 인과잖아요. 인과.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잖아. 다 연결해봐. 그럼 이렇게 아주 쉽게 찾는 방법이 선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 뭐야 스타트점이 있죠. 걔가 본질적인 문제일 확률이 커요. 쫙 연결해봤더니 이게 루프가 걸려있어 막. 그러면요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이렇게 검증해봤죠. 그걸 가지고 사장님한테 보여주면 헷갈려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런 이유가 있고요.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야?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지루해지지만 생각은 일단 흰 종이에다가 뭐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중급에서 도해로 막 풀어보는 거야. 이렇게 막 풀어보는 거야. 관계성을요. 그리고 나서 페이퍼로 할 땐 가시적으로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힘을 주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안 하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실무자들이 왜 문제를 잘 못 보냐면요. 실무자들은 일을 많이 하죠. 그죠? 사장님들은요. 실무자는 자기 부서에 일을 해. 근데 회사는 사장님들은요. 부서와 제작팀과 판매팀과 영업팀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언제나 뭐예요? 이렇게 멀리서 봐.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부분이 커 보여. 멀리서 보면 관계가 커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 돌아가는 이유는 잘 보면 조직도가 엉망이야. 그리고 직무가 뭐예요? 우리나라 정책 구조도 중복 되게 많잖아요. 막 그 부서가 중복돼서 뭐야 다 이렇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이러죠.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뭐예요? 문제가 중복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통폐합하는 거예요. 통폐합.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그러면서 새로운 요소가 끌어들여야만 이게 조직이 잘 돌아가. 그게 전략. 그러면 끌어들여오려면 어떻게 끌어올 건데? 광고로 끌어올 거야? 아니면 홍보로 끌어올 거야? 아니면 제휴로 끌어올 거야? 그게 전략. 그 구조가 성립이 되고 이 전략을 생각했을 때 사장님이 까딱까딱 들어가고 그게 보통 돈이 안 들어요. 그죠? 근데 더 좋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보다 내부에서 해결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 그건 정말 돈이 안 들어. 그렇죠? 내부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뭘 또 만들어가지고 돈이 거의 안 들거든요. 이거 더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 있죠. 이렇게 했더니 키워드는 뭐예요? 이 인증을 요 연구소가 우리한테 그거야. 근데 걔를 하려면 일단 만나야 돼. 근데 만나는 게 아니라 걔 하려면 걔네들이 무슨 리스트에 발효하기 때문에 그쪽을 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서 걔가 돼서 그러고 나서 아까 말했던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했을 경우에 조직은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옵션을 주고 뭐예요?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왜 선택하라고 해요? 결정자가 선택을 해야만 훨씬 더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그죠? PT 할 때 그런데 그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거 해요, 이거보다 뭐예요? 툭 쳐주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짜지는 거죠. 자, 그래서 팩트가 되게 많아.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 문제를, 이게 뭘까요?
떡 만들 때 이거 쓰자. 예. 이 문제를 하나의 구조에다가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자. 그럼 뭔가 보여. 이게 바로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요, 현상을 수화제에다 쫙 놔봤어. 그랬더니 S가 되게 많고, W 별로 없고, 오퍼튜니티 꽤 많이 나오고, 스레트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야? 무슨 전략이 나와요? 강점을 살려서 기회를 살리자. 이런 전략이 나오죠. 근데 딱 집어넣어 봤더니, S는 별로 없고, W가 되게 많아. 오케이? 그리고요, 오퍼튜니티도 별로 없어. 오케이? 그리고 스레트도 되게 많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여기서 초이스가 나오죠, 전략. 여러분은 강점이 별로 없어. 약점 되게 많아. 어떤 전략을 제시하겠어요? 그렇죠? 때려치자, 리셋. 또요? 여러분, 장군이요, 전략을 한다라는 거는요, 전략을 수렴한다라는 건 힘센 군인들이 10명이 있는 거면 전략이 안 나와요. 힘센 애들이 10명이 있으면 문제가 나와요. 서로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훌륭한 장수가, 훌륭한 장수란 군대의 힘이 큰 게 아니야. 군대의 힘이 크죠? 대가리가 많죠? 그러면 장군은요, 통솔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둘째, 도망갈 때도, 그러니까 진격을 해도 뭐예요? 줄 맞춰서 진격하는 거예요. 왜?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왜요? 화살이 쏴도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밀어붙이면 돼.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전략을 짜는 건 걔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게 그거다 보니까 뭐예요?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군대가 별로 없는 애들은요. 그런 애들이 위대한 장수가 나오죠. 군대가 별로 없는 애들은요. 적개적소에 배치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모아놓으면 별거 없으니까 뭐예요? 흩어나서 뭐를 이용하래요? 지형 지물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보세요. 한 500명이 다 가요. 가서 막 쏴요. 근데 누구를 죽이느냐면 일단 그런 데는 일단 통제권이 강하다고 하죠. 일단 누구를 노리냐면 화살로 적장만 공격해요. 왜? 걔네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붕괴하는 건 뭐예요? 통솔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통솔하는 자는 엄청나게 뒤에 가 있거든요. 가서 놀려. 막 놀려. 그러다가 뭐예요? 도망오죠. 도망오면 이 큰 군대에 갖는 애들은 뭐예요? 아, 저거 연만한 것들이 와서 찌끔찌끔하죠. 그러면 확 밟아버리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요. 진격 앞으로 하자. 도망가면 얼마만큼 도망가요? 잡힐 듯. 계속 뭐예요? 자, 할 수 있다나 죽일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부채질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얼로 유도해요. 계곡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계곡으로 하면 1000명 그 중에 500명이 뭐예요? 그 뒤에서 힘이 없으니까 막대기, 불, 화살 뭐 이런 거 잔뜩 갖다 놓고 뭐예요? 오게 되면 다 쏟아 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일단 1만 명이어든 1000만 명이든 일단 사기를 꺾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있다면 뭘 쳐요? 뒤로 가서 뭐예요? 어차피 군대가 많다라는 건 먹을 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예요? 어디에요? 그걸 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가요? 장기전으로 가버려요. 겨울 기다려. 이렇게 훨씬 더 뭐예요?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죠? 자, 여러분. 강점이 없고 약점이 되게 많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때려쳐. 그렇죠? 때려치는 게 전략이라면 모든 걸 다 때려치는 상황으로 설정해놔야 돼. 그래서 때려치는 게 논리로 보여야만 사장님한테 품위를 얻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때려칠 만한 정보만 조사해야 돼. 정보 조사해봤더니 아직 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리고 때려치지. 그럼 욕먹죠. 일 안 하고 싶구나 너.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배분의 문제라면 약점을 축소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약점은 냅두는 거죠. 약점은 냅두고 요 강점 하나 있죠. 이걸 부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사거나 뭐 하게 되면 뭐 하나 때문에 사요. 그러니까 약점을 제한을 아주 줄여드리자.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내가 군대가 100명 있어. 오케이? 100명은 약점이자. 그죠? 100명이 강점이자. 여러분, 군대 수가 작다라는 건 약점이자. 근데 해석에 따라 강점이야. 그래가지고 약점을 보강하려면 새로 군대를 모집하면 되죠.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모집해서라도 뭐 트레이닝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100명이에요. 100명 가지고 하는 방법은 뭐냐? 애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해요.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라고요. 아직 사람을 죽여도 뭐야? 다 찢어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 죽을 때마다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페르시아에서도. 다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다 목 잘라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공포를 심어줘요. 사람들한테 뭐예요? 제가 죽은 건데 그게 꼭 나 같아. 덜덜덜덜 떨게 하는. 그럴 때 걔네들이 방법은 뭐냐? 피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10명이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럼 방법은 뭐예요? 병 깨는 거죠. 딱 깨고요. 하나 죽일 거야. 그러면 일단 뭐예요? 9놈이 못 들어와요. 더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난 오늘 여기서 죽을 거야. 나가면 또라이라 못 들어와. 또라이라. 변화 무쌍한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워크에 집어넣어보면 뭐예요? 해결책이 보여. 오케이? 근데 이거는요, 설득을 위한 문제 해결이에요. 그죠? 설득을 위한 문제 해결. 다른 방법은 뭐냐?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조 안에 들어오죠, 문제가. 그죠? 구조 안에 문제가 들어요. 여러분,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이 뭐를 가지고 더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되게 달라져요. 그죠? 누가 더 여기에 치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구조가 나타나니까 객관적인 걸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얘의 한계는 뭐예요? 이미 기성화된 구조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해석이야, 해석. 오케이? 해석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새로운 전략을 찾으려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전략이잖아. 파워포인트에서 쓸 때. 전략이죠. 이게 뭐예요? 수학 분석이죠. 이게 뭐예요? 구조잖아. 그죠? 구조에서 전략 나오는 거죠. 이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면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이거 소설이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 구조가 뭐예요? 이게 아까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이게 STP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되는데 일단 구조가 돼야만 전략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어떤 구조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때는요. 얘하고 이렇게 묶었더니 개인의 문제야. 이거 묶었더니 이거는 직급의 문제야. 이거 했더니 이거는 경험의 문제야. 그럼 구조가 개인이네. 이거 봤더니 경쟁자의 문제야. 이거 봤더니 우리 회사의 문제야. 이거 봤더니 소비자의 문제나. 아, 3C네. 그죠? 3C와 이거는 반복성이 너무 많은 것들은 그냥 프레임워크라고 만들어보는 거예요. 빼고 나오는 것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이 있으면요. 기업이 모든 문제가 다 틀릴까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틀리냐고요? 다 틀리죠. 80%는 대신 같아요. 80%는 똑같아. 매출의 문제, 뭐의 문제. 왜요? 은행이라는 조직도 이 기반 시스템은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20%가 달라. 기업의 특정적인 놓여있는 상황은 달라요. 만약 다 다르죠? 그러면 컨설팅을 못해요. 왜요? 하나 할 때마다, 그 뭐예요? 뭐 분석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밸런스 코온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언제나 맨땅해야 돼. 여러분, 홈페이지 만들어도요. 다 달라요? 다 똑같아. 프레임은 다 똑같아. 뭐가 달라요?
버튼 다르고 내용 다르고 그게 퀄리티를 좌우하지만 구조를 못 짜면요. 버튼도 이상한 데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건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나오자. 어떨 때는 기존 전략을 제시하고 어떨 때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야 돼요? 이것도 구조죠. 그러니까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류인수 씨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뒤로 와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하늘의 구름을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죠. 왜 안 움직여요? 한 번 보잖아. 여러분, 가끔씩 우리 둘이 맨날 보면 살쪘는지 살 빠졌는지 모른다? 그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보자. 그럼 바로 안다? 오, 살쪘다. 제 와이프는 하나도 몰라요. 왜요? 매일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맨날 하고 있죠. 그럼 문제가 안 보여. 사장님은요, 일 맨날 안 하잖아.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쓱 보다 보면 문제가 맨날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신시장에 들어갈 때는 이걸로 보는 게 좋아요. 기존의 전략을, 그러니까 전략이 한 번도 구사 안 된 데에다가 구사를 하면 기존의 전략을 가져다 써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블루오션 같은 데다가는 예전에 썼던 전략을 써도 잘 먹혀요. 왜요? 약발이 안 통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몸이 청정지역이라 몸이 한 번도 약을 안 먹으면요. 조금만 먹어도 뭐예요? 바로 반응이 나와요. 전략이 약이라면. 그죠? 근데 진짜 전략을 많이 먹어서 막 핸드폰 시장 같은데 이런 데는 아무리 이거 집어넣어도 뭐예요? 내성만 싸줘요. 내성만. 이럴 때는 방법이 뭐냐? 요걸로 가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때는 방법이 또 뭐냐? 핸드폰 시장에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저기 에너지 공단 쪽에 있는 전략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전략을 가져다 쓴다라는 거죠. 마케팅 하는데 아트를 하고, 아트 마케팅. 오케이? 예? 제휴? 이런 거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퓨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도 전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내가 놓여있는 산업이 진짜 경쟁적이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 회사에서 쓰는 많은 전략, 우리 산업에서 쓰는 전략은 일단 안 써야 돼요. 오케이? 왜요? 그건 해봤자 먹히는 게 아니라 그 말장난이야. 왜? 다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한번 당해보면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 속아. 그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걔네가 그래. 내가 이 문제 잡지인데 안 해결돼. 근데 스키 하는 애 만났더니, 스키 할 때, 잡지를 뜯어가지고, 예를 들어, 아이보리 비누라고 아시죠? 아이보리 비누가 비누를 판매하다 안 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판매자가 조각하는 애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했느냐? 국민학교 가면은 비누로 조각하자. 그죠? 그 짓거리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이보리예요. 왜? 애들한테 돌을 주고 조각을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나무도 어려워. 비누 좋잖아. 새로운 소비 창출.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필드에서 갖고 온 거 대신 뭘 잡아야 돼요? 개연성을 잡아야 돼. 맥락. 그건 논리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중급에서 초급에서.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야 돼. 거기 두 개는 개연성이 거의 없는데 말이 만들어내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요. 문제를 묶어봐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짜야 돼요. 여기 뭐예요? 새롭게 짜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짜진 걸 여러분 산업에서 많이 해봤더니 이게 되게 반복성이 좋아. 그럼 이걸로 등용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경제학이나 이런 경영학에서 하나의 세어리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성. 여러분 수학 분석에 대해서 의심 없죠? 왜? 법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뭐가 좋아요? 그럴 거라는 감을 서로 갖게 돼요. 제가 초급, 중급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감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실력이 좋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을 것 같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건 해봐야 아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똑똑할 것 같아서 취업시키는 거지 똑똑해서 취업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똑똑해서 취업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턴 제도를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인턴 제도 문제가 있죠. 6개월 해서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1년 후에도 나올 수도 있는데 구조를 짜버리니까 뭐예요? 만약 내가 인턴으로 해서 하면 3개월 줬어. 그럼 3개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만 해야 돼요. 그죠? 아니 내가 3개월밖에 주어진 게 없는데 6개월 후에 성과가 나오면 나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이 다 주워 먹게 돼 있어. 그죠? 이게 과소원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를 보고 내가 뭐를 할 줄을 알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 해결자가 되기 위한 4단계 프로세스를 보자. 일단 환경을 이해하세요. 뭐를 알아야 뭐가 돼요. 오케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뭐 이런 거죠. 이거 해놓고 나서 바빴잖아. 그죠? 이거 안 되잖아. 원래 잡지 안 돼. 요새 뭐 사람들이 뭐 하나? 그건 뭐야? 본질을 왜곡하라는 거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건 변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본 걸 여러분 전략이라는 게 뭐냐? 현상을 보고 제대로 보고요. 근데 내가 이거 원하는 방향이야. 그러면요 증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상이 있고 내가 있죠. 그럼 문제가 내가 정확히 알아들었죠. 이거대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증폭을 해요. 광고를 때려가지고요. 그러면요 증폭 한번 이렇게 힘을 주자. 그러면요 힘을 주셨죠. 그러면요 이게 힘을 줘서 또 들어오자. 이게 근데 배수로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음에서 막 메일 무료로 막 한 메일 줬잖아요. 그때 뭐야? 한 메일이니까 메일링이 잘 된 거 우리나라에 인터넷 인프라가 쌓여있으니까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메일을 하려고 인터넷을 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를 깐 건 우리나라가 깔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내놓을 게 없으니까 깐 거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미국 애들이 옛날에 왜 미국 애들이 달나라에다가 사람을 보냈는지 아세요? 그죠? 소련이 유인우주선을 먼저 보내잖아.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나도 유인우주선 보냈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그럼 걔네보다 더 한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법은요. 유인우주선이 아니라 혹성에다가 사람을 보내면 되잖아. 근데 교육이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교육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요? 소련 따라잡으려고. 근데 소련이 만약 그 짓을 안 했으면요. 미국도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 경쟁을 낳고 경쟁이 경쟁을 낳고 경쟁이 경쟁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야? 이 교육 사업이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계속 막 이쪽으로 가는 거. 그죠? 내가 영어 수업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수학 시간까지 보내. 그럼 나는요, 이기려니까 하나 더 하는 거죠. 그럼 얘는요, 또 도와줘. 이게 누가 원하는 시스템이에요? 사교육이 원하는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반대 꺾으려면요. 지금 교육 정책할 때 그걸 공교육을 할 거냐, 수요를, 부동산도 똑같죠? 그렇죠? 그게 전략인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데 이걸 이렇게 꺾어야 돼. 그렇죠? 이걸 꺾으려면 저기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옆집 아줌마가 안 보내기 시작하면 또 안 보낼 거라고. 그죠? 네 집부터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집부터 보내지 마. 이건 뭐야? 내용이 있잖아. 제가 왜 안 보내야 그 구조를 짜줘야 될까? 뭐 예를 들어 학원 보내버리면 과외로 해서 징역 살게 해버려. 그럼 구조죠. 그죠? 그러면 아무도 안 보내. 대신요. 문제 해결해요? 아니죠. 이제 의무의 과외 시장이 늘어나는 거죠, 또,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이에요. 모든 걸 보면,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즈니스맨 기획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할 게 많아. 할 게 없는 게 아니야. 할 게 없으면요, 일 벌리면 돼. 막 일 저지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 저지르다가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행정하다가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뭐 사업본부실 뭐 이런 게 보냈죠. 그럼 나 죽었네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 많이 만나서 관계, 구조 보는 힘을 해서 그거 잘 보는 힘이 있으면 돈 안 들이고 사업체 차려요. 누가 돈이 있어서 사업체 차리는 건 그건 사업이 아니죠. 그죠?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확실한 돈은 펀드나 뭐 이런 거 하고 리스크 있는 돈은 남의 돈 끌어들여가지고 뭐예요? 막 하는 거야. 왜? 내 돈이 없으니까 막 지르는 거죠. 원래 질러야 또 일이 되고. 여러분 가끔씩 룸사롱 가면 막 500만 원짜리 막 1000만 원 막 템프로 가서 막 술 먹는 애들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네 돈으로 먹냐고. 지 돈으로 먹는 사람, 여러분 짜장면 팔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룸사롱 가는 애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걔는 못 사. 왜? 이 짜장면이 이거 몇천 그릇이야. 근데 뭐예요? 10억, 20억, 100억 갖고 있는 애들은요, 쏴요. 이거 왜, 1000만 원 쏴. 왜요? 돈이 아니거든. 그리고 걔네들은 왜 싸요? 1000만 원 들어서 10억 벌라고. 그 욕심이, 원동력이 그 욕심이.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자들이 뭘 건드려줘야 돼요? 욕심. 그래서 제안서를 써도 1억 투자하시면 2억 법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1억 벌면 1000억 법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는 게 논리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임이죠. 이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픈 걸 여러분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뭐예요? 정기적 검진을 안 받아서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정기 검진 시장이 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몸이 아픈 걸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 치료의 시장이 커지는 거고. 근데 병원 입장에서 치료가 답이 안 돼요. 왜? 보험돼서. 그래서 뭐예요? 검진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뭐예요? 검진해가지고 뭐 한 케이스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있냐? 가난한 애들은 돈이 없어서 검진을 못 받고 부자인 애들은 검진을 잘해서 병에 안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TV에서 보면 정말 가난하죠. 그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두 개죠. 동태적 문제는 없어. 이 사람 정태적 문제는 없어요, 거의. 왜? 이 사람들 보면은요, 원하는 게 너무 작아요. 그죠? 원하는 게 작아. 그냥 뭐예요? 10만 원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10만 원 해결해 주자. 그러면 이게 바로 동태적 문제로 변동이 돼. 소비를 줄이면 되는데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또 힘들어져. 그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돈을 번 데가 없으니까 밖에 안 나가죠.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뭐예요? 관절염 더 생기죠. 관절염 더 안 생기다 사람들 안 만나보니까 기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프고 약봉지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죠? 부자인들은요. 밖에 나가죠. 관절염 좋아지죠. 더 걸어다니죠. 걸어다니면 사람 더 만나죠. 그럼 같이 뭐 하자고 하죠. 그게 바로 양극화인데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양극화가 우리나라에서 더 심화될지 더 줄어들지. 만약 양극화가 이 구조가 이렇게 됐죠. 이 구조를 푸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니야.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의 이 구조를 푸는 건 저 대통령이나 하는 거고, 비즈니스맨들은 트렌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금융을 뭐 키울 수도 없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은 뭐야? 그때 맞춰서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는 거라고. 그죠? 여러분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드컵이라는 구조가 나왔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뭐야? 월드컵 그 시즌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탕 이렇게 빠고는 거죠. 근데 월드컵이라는 구조는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더 큰 구조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가끔씩 남북 축구하자. 그 축구가 아니죠. 그죠? 그럼 평화라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거죠. 남북 관계에서 보면 평화자. 저 동북아 관계에서 보면요. 전 세계 관계에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간단한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 하죠. 김일정이라고 노무현하고 만나서 사인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좀 찢어진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찢어진 이유도. 언제서부턴가 우리가 뭐예요? 같이 살기 싫어서 찢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언제나. 오케이? 그래야 왜곡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보는 거라고 했죠.
그죠? 정보를 찾다 보면 가설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정보 시간에. 자, 그 다음에요. 이걸 차트화하는 거야. 차트화한다라는 게 뭐죠? 구조화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조화가 되면 뭐가 돼요? 문제점이 보이는 거야. 그죠? 문제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이면서 뭐가 나와요? 전략이? 여기서 우리 말을 바꿔야죠. 전략은 세우는 게 아니라 전략은 도출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전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략은 도출되는 거예요. 도출되는 거. 그래야만 가장 효율적인 게 나온 거죠. 그죠? 전략을 세우려고 들면 뭐예요? 환경은 이해 안 하고 자꾸 세우려고 만들죠. 전체적인 현상의 이해를 통해 문제의 키팩트를 찾아가서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을 해라. 얘가 키예요. 이 키를 가지고 구조를 짜면 또 새로운 키가 나와. 그죠? 이게 우리 회사가 지금 나한테 떨어진 문제였어요. 오케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여기서부터 봐줄 줄 알아야죠. 그죠? 이 뒤에는 뭐예요? 세계 경제예요. 여러분, 지금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게 미국에서 끝이는 게 아니잖아. 그죠? 끝이는 게 아니라 뭐야? 다 연동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계성이 되게 가깝죠. 그럼 바로 효과가 나. 내가 죽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 제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은 뭐야? 바로 그 문제, 현상에 대한 문제가 바로 돼요.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은요, 좀 시간이 걸려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근데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가는 게 문제 해결의 스펙트럼이고, 전략은 뭐예요?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전략의 포인트는 요거라는 거예요. 이거면 요거는 얘가 잘 되죠? 그러면 이게 잘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시스템인 거죠? 여러분, 디시전 시러리라고 아시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여기 있잖아요.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조기 수용자, 후기 수용자, 레걸스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얘가 얼리 어댑터를 자극하면 얘가 얘한테 소문을 내죠. 얘가 얘한테 소문내죠. 얘가 얘한테 소문내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전략이라는 게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체했죠? 체하면 침으로 이렇게 뚝 하면 트름 나오죠. 그게 전략이. 전략의 효율성은 뭐냐면 바둑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신하가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뭘 해줄까? 쌀 한 톨 주십시오. 정말? 그 다음날은 2톨, 그 다음날은 4톨, 이런 식으로 해요. 임금은 한 톨밖에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쌀 톨을 보는 사람이었고, 이 신하는요, 관계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임금이 약속을 지켰을 거예요? 못 지키죠. 20석, 40석, 40석, 800, 160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죠? 효율성이라는 이건 뭐냐? 작은 파동 하나가 뭐예요? 촥촥촥촥 해서 뭐예요? 크게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뭐라고 하나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욕에요. 갑자기 전략의 사례예요. 효율성의 사례. 뉴욕에 갑자기 지하철이 범죄가 발생이 시작한 거예요. 뉴욕에 지하철이 아니라 뉴욕 전반적인 시에 범죄가 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범죄가 일어나면 전략적 마인드가 아니면 다 잡아들이면 되죠. 잡아들이려면 일단 경찰이 많으면 되죠. 근데 경찰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근데 왜 터졌느냐 보니까 유리창이 깨진 거야. 유리창이 깨졌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유리창이 깨졌네? 이튿날, 셋째 날, 아무도 관리 안 하네? 넷째 날, 아무도 안 사나 보네? 다섯째 날, 털자!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뉴욕 이번에 줄리아니 뭐이라고 있죠? 걔가 유리창을 다 바꿨어. 깨지면 그 다음날, 범죄율이 줄어요. 그 전략을 지하철에다가도 동원을 했어요.
지하철에 여러분 사람들이 사건 많이 저지르죠. 그렇죠? 왜 저지를까요? 지하철이라. 구조가 지하철이라 지상인 안에 왜 지하철은 어둠침침하잖아요. 근데 경찰력이 많으면 다 잡아들이면 되죠. 경찰이 없으니까 전략을 생각해야죠. 누굴 잡아들였을까요? 낙서하는 애들. 오케이?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라커로 미국에 가면 락서하고 있거든요. 옛날엔 걔네들은 안 잡았어요. 왜요? 걔 경범죄거든. 근데요, 법률을 고쳐버렸어요. 줄리아니가요. 그래서 라커로 하죠. 걔네들 현행범에서 그냥 수갑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봐. 우와. 여러분, 담배 필 때요. 금연 빌딩도 담배 핀다? 누군가 담배를 폈던 흔적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핀다? 아무리 금연 빌딩에도 남자 화장실에요. 누군가 저기 종이컵에다가 담배를 피고 이렇게 재떨이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 많죠? 그럼 담배 피라는 소리야.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야. 금연 빌딩인데 정말 깨끗해. 그럼 담배 못 핀다? 그 시발점이 내가 잡기가 너무 어려워. 왜? 구조가 나를 못 피게 해. 그죠? 그러니까 낙서를 하니까 뭐야? 사람들이 이거 잡아가죠. 그러니까 뭐야? 다 깨끗해. 그러니까 아무도 범죄를 안 해. 그리고 2단계 조치가 뭐였느냐? 원래 뉴욕에 가면 이렇게 뉴욕 거지들은요, 이게 봉이 있죠.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그지가 와서 바로 이렇게 뻥 차요. 그럼 망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뉴욕 시민들은 이렇게 하다가 들어. 야, 너 이거 왜 이런 거 안 해? 왜? 이 대도시의 사람들은 자기 보호의 최고의 방법을 무관심이라고 해요. 야, 돈 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야, 짜증나니까요. 근데 그런 애들만 잡아들여요. 그런 애, 토큰 안 내는 애들, 경찰 다수여서 걔네들은 현장에서 구속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지하철 타고 들어갈 때마다 뭐예요? 토큰 안 내면 구속되는 거. 만약 강도짓 하면 사형이야, 사형. 그러면서 문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적인 문제만 해결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2단계, 2단계는 돈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장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광고가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광고의 전략은 뭐냐면, 쇼를 하자, 쇼 해가지고 애들이 막 춤추고 다니고 막 이게. 옛날에 여러분 월드컵 때 무슨 뭐 있었죠? 뭐 있었죠? 꼭지점대에서 그런 게 전략인 거야. 한 번 퍼뜨리기가 어렵지, 한 번 퍼뜨리기만 하면 애들이 좋다고 따라하네. 그죠? 자,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려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본질적인 문제를 발하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거는 뭐야? 내 가족과 친구를 보면 돼요. 그죠? 제 친구 중에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진짜 못하는 애가 있거든요. 걔한테 야, 너 문제가 뭐냐? 그래서 걔는 맨날 입 버릇처럼 그래요. 나 공대잖아. 근데 그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내 친구 공대 나오는데 되게 잘하는데 걔는 뭐냐? 걔가 그러더라고요. 걔는 특이하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무 답도 안 하는 거예요. 걔는 특이한 애고 너는 이상한 애고. 그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뭐냐? 아, 나는 공대 나와서 문제야. 그러면 공대 나와가 문제가 아니라 공대에 다닌 그 구조적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면 걔네 친구들도 못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게 평범화가 된 거예요. 근데 걔는 못해가지고 그 문제를 나를 만나서 살릴 수가 있다고요. 못하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못하니까 고용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저도 전략이죠. 여가를 보내는 방법이 이상해서 내가 이 모양이야. 혹은요, 직장에서 이래서 이 모양이야.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구조를 잘 짜요. 오케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내용을 잘 채워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멀티플레이어들이 많아. 멀티플레이어가 많다라는 얘기는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자기가 뭘 하려고 들거든. 그죠? 왜? 가장 빠른 건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근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하는 게 다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고 뭐요? 자기의 인지성과 이걸 이용해서 판을 짜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중소기업으로 메꿔요. 그죠? 자, 무엇을 조사해야 하나요? 무엇부터 조사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거죠? 뭘 말하고 싶나요? 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해를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설득을 시키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자, 프로세스는 이거를 여러분, 이거는 중급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 보면 답을 알고 있죠. 저 사람 죽는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여자애도 이렇게 본다. 어떻게 죽나고요. 근데 걔가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면요, 쑥 보다가 너무 잘해라 이래요. 오케이? 결론을 알려주면 프로세스가 자세히 보여요. 오케이? 결론을 안 알려주면 뭐예요? 안 알려주면 뭐가 보여요? 답이 더 잘 보인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구성 방법은 다 달라지는 거겠죠.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로 기획서를 파워포인트는 뭐예요? 파워포인트하고 한글은 구조죠. 그죠? 구조죠. 여러분이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면 한글. 한글이 아니라 이해를 시키고 싶으면 파워포인트. 회계나 이런 숫자 놀이를 많이 할 거면 엑셀. 그죠? 비주얼을 정말 좋게 하려면 쿼. 그죠? 한글을 가지고 파워포인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각을 통해서 문제 해결, 가설을 통해서 이제 입증. 그죠? 그러니까 지각, 관찰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통밥으로 알아내는 거야. 그 다음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를 뭐야? 입증해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가설력이 없는 애들이 정보력이 없는 거예요. 정보 조사력도 없고요. 왜요? 뭐부터 조사해야 될지 몰라. 예를 들어, 아이고 배가 아파요.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이래요. MRI 찍읍시다. 당신은 위험이요. 이씨, 위험 그거 하나 내려고 지금 MRI 다 찍은 거예요? 많이 아니죠. 전문적인 사람은 뭐예요? 배 아파요? 눌러봐. 아이고 위험이구만.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 해봤잖아. 그리고 해봤더니 위험이 아니야. 그럼 뭐부터 조사해요? 위랑 연결된 거부터 조사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아니, 위가 아픈데 눈을 조사할 리는 없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가설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 다당 다 분해해서 다시 맞춰봐요? 아니죠? 붕붕 하는 거 뭐야? 이게 통밥 좋은 애들은 뭐야? 붕붕 해봐요. 프로는 에이 이거 실린다네. 그런 경우 있죠? 붕붕붕 에이씨 기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아. 그 뭐죠? 보험에서 부르죠. 가끔씩 시동 안 걸린다고 하는 애들은 거의 다 배터리, 방전, 아니면 뭐예요? 기름 없는 상황.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 이제, 그러면 빨리빨리 알아내겠죠. 자, 정보 수집 방향과 양이 이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 방안을 위한 방안이 생각이 나죠. 이게 뭐예요? 이 축이. 전략이죠. 그죠? 이 부분은 뭐예요? 실행이죠. 여러분, 사장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문제예요? 전략이에요? 실행이에요? 실행이죠. 실행이에요. 그럼 실행을 위한 전략을 짜줘야죠. 실행을 위한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실행을 짜고요.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사장님한테 말을 할 때는요. 이렇게 짜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짜면 내가 편하죠. 근데 사장님은요. 야, 전략해가지고 10만원 손해보는 거 5만원으로 줄여.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도 아니죠. 그거 그냥 해. 그거 귀찮아. 그러죠? 근데 그걸 뭘로 만들어야 돼요? 5만원이 아니라 잠재적인 손해까지 다 계산해서 한 50억으로 만들어놔야 뭐야? 사장님이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되게 단순하고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문제 여러분 50억 해결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면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를 발행해서 내가 아는 분이 컨설턴트야. 그 사람 좀 도와주고 싶어. 그럼 도와주고 싶은 게 실행이죠. 그럼 그런 식으로 또 전략을 짜줘야죠. 그건 우리가 중급에서 다뤘어요. 자,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며 의뢰한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 그게 잡혀야 뭐가 보여요?
뭘 수집해야 하냐가 잡히죠? 이게 안 잡히면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해요? 그쵸. 삽질한다 이거죠. 삽질하다 보면 답 나와요? 삽질하다 보면 지저분해요. 자, 그러고 나다 어떻게 수집할 건가 잡히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어떻게 가는지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묶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문제를 전략을 도출하는 그 전 단계. 이게 되면요. 전략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전략이 안. 근데 사람들은 왜 잘 못해요? 이거 다 빼죠. 이거 다 빼죠. 이거 다 빼고 뭐예요? 전략만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이걸 오래 한 사람들은 보면 나와요. 이게 1초에 나와. 이런 거예요. 근데 안 한 사람은요. 전략 앞에 뭐가 있어요? 구조가 잡혀야만 전략을. 그러면 전략을 이해시킨다라는 건 뭘 이해시키는 거예요? 전략을 이해시킨다라는 건 구조를 이해시키는 거고, 그 다음 전략을 완전히 사람 마음에 꽂아놓는다라는 건 전략을 통해서 나오는 실행, 기대사항, 결과물로 확증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좌우,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게. 도출하려면 요거.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 미래? 여러분. 가끔씩 1월 1일 날, 1월 2일 날 되면 무슨 세미나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막 자기 목표 세워가지고 막 으쌰으쌰 발표하고 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 해결법이랑 전혀 상관없는 고정관념 대중요법 중에 하나예요. 한 이틀간 자기개발서 이렇게 보고 막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3일간.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인지도 몰라요. 과거가 날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나는 미래를 만들어요. 지금 그 순간 현재는 과거야. 전략적 포인트가 어디예요?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전략적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그렇죠? 얘가 관객성이 제일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래서 이런 말이 나는 거예요. 가장 늦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빠르다라는 말이 이거죠. 그렇죠? 왜? 미래가 미래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려고 다이어리 사. 공부하는 방법 막 적어. 지쳐자. 그런 애들은 공부 영원히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 영원히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느냐를 보자라는 거죠. 정보의 감각 안테나도 그 정보를 어떻게 많이 보느냐, 평상시부터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정보를 볼 때는 딱 붙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가 안 보여. 언제나 널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독서의 힘도 책 한 권 봤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독서의 힘은 누가 그래요? 책 100권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책 100권, 한 분야의 책 100권을 읽기 시작했다부터 뭐예요? 프로세스가 짧아지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 100권이 어렵죠? 여러분, 100권, 101권, 100권이 1000권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천만 원으로 3억 벌기는 쉬워요. 3천만 원 벌기가 어렵지. 그렇죠? 3억 갖고 30억은 초반부터는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 100권으로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100권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북요학이라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어려우니까. 오케이? 자, 인터넷 검색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뭘 봐요? 내용을 바꿔. 그죠? 그러니까 음원 시장 하면 음원 했다가 안 나오면 mp3 시장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거 다 안 나온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이 났는데 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접근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좀 떨어져야 돼. 그게 뭘까요? 음원 시장의 구조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일 거야.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으면 그 상위 키워드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말을 잘못 넣었으니까 컴퓨터가 잘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네. 그 상황을 보는 거죠. 결과만 보는 거죠. 왜 없어요? 잘못 넣었으니까 안 나오죠.
그죠? 그 는 거를 고치면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야. 그죠? 근데 느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도 없으면 문화산업을 집어넣던가.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루트가 달라져요. 검색하는 루트가. 그죠? 그게 바로 인터넷 검색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대 매니지먼트. 이런 거 잘해야 문제를 잘 파악해요. 기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삽질을 잘하는 거고. 뭘 원하는지 알면 뭘 줄지를 알죠. 그죠? 제가 얘기 드렸죠? 사장님은 A를 원하는데 나는 A를 삐고 B, C, D, E, F를 했어. 그럼 사장님이 좋아해요? 하면 할수록 싫어해. 그렇죠? A를 주고 하면 X를 하지만 안 주고 했을 경우에는요. 삽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팀장, 사장님이 원하는 전략은요, 기본 전제가 돈 안 드는 전략이에요. 그죠? 왜 그런 전략을 원할까요? 언제나 그 뒤에 구조를 봐야죠. 첫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장님이 nom팽이라, 쫌팽이라. 그럼 뭐예요? 원인을 사장님으로 보면은 사장님이 안 변해지죠. 그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쫌팽이면 왜 쫌팽이겠어요? 그 뒤를 보면. 보통 사장님이 쫌팽이면 와이프는 또 손이 크대. 그죠? 사장님이 쫌팽이면 쫌팽이가 태어날 때도 쫌팽이는 아니라고요. 그죠?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자, 여러분이 만약 핸드폰 판매 회사에 다니는데 영업사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문제를 했어요. 야,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방문해도 판매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요새 해야 되는지 좀 찾아와봐. 근데 언제 얘기했냐면 토요일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기 5분 전에. 김대리, 시간이 없는지 알겠는데 핸드폰 판매가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이유 좀 조사해봐. 그럼 여러분은 뭐부터 조사해야 돼요? 이때는 그걸 봐야죠. 질문을 잘 뜯어보면 방법이 나온다고요. 핸드폰 산업 구조를 얘기했죠. 그 대신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루밖에 없는 거 알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는요. 디테일한 조사가 아니라 거시 분석을 해야겠죠. 왜? 시간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거시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방향성이 오케이 되면 미시적인 분석이 들어가야죠. 근데 처음부터 미시적인 분석을 들어가려면 맞추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맞추지 못한 이유는 쟤 꼭 퇴근할 때 일 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 해결자로서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여러분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를 보시라고요. 그 구조 안에 전략이 있다. 자,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실적을 올릴 수 없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구조를 보면 훨씬 더 문제가 접근이 잘 된다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차트를 생각해라. 정보를 이렇게 메시지로 한 거죠. 이거 우리 차트 시간에 했어요. 이것도 중급에 했죠. 이 차트 가지고 해석했죠. 해석의 범위는 되게 많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도 중급에 안 하신 분들은 중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여기다 포커스 맞추면은 가격 상승이죠. 그죠? 이거 화살표로 해주면 지속적 상승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여기다 맞춰, 전반적으로 보면요. 널뛰는 거죠? 그죠? 여기다 맞추면요. 떨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차트도 그리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차트 분석하는 방법이 뭐냐? 어떤 부분을 분석해야 될까요? 차트를 볼 때. 첫째, 시간을 늘려서 차트의 패턴을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거 패턴이 하나죠? 그죠? 이럴 때는 조금 더 늘려서 패턴이 2개 정도 반복 나오죠? 그럼 사람들의 인지가 뭘까요? 반복된다라는 인지를 준다고요. 두 번째, 변곡점을 일일이 보는 게 좋아요. 변곡점. 그러니까 내려가고 이런 거 계속 내려가는 거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올려갔거나 갑자기 내려갔죠. 그럼 뭐야? 관계가 음에서 양이 되거나 양에서 음이 됐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요인은 되게 많아. 그 요인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게 요인으로 귀속돼야지 여러분이 논리가 풀리죠. 그 다음에요. 최소점은 몇 미리 조사하는 게 좋아요.
최소점을 몇 미리 보면 뭐가 나와요? 리스크 관리가 나와. 그죠? 최대점을 몇 미리 보면 뭐가 나와요? 경쟁력이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뭐를 전략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사장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분해해서 작성해라. 네? 이렇게 나눠서 보여도 된다고, 이렇게 나눠서. 또요, 다른 회사의 차트랑 비교해서 봐도 딱 나오죠. 뭘 보는 게 좋아요?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야, 이런 건. 그죠? 왜? 같이 올라가는 부분에선 뭔가, 이거는 내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투여하면 나도 올라가는 거야. 뭘 봐야 돼요? 막 이런 거 봐야 되는, 이런 거. 이게 완전히 구조가 다르잖아요. 근데 얘가 뭘까요? 얘가 넘버원 회사겠죠. 그죠? 도대체 뭐가 구조를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꿔놓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벤치마킹의 요인이겠죠. 아까 플레이워크에 집어넣는다고 했죠. 플레이워크는 그래서 마치 책장 같은 거예요. 문제를 막 집어넣으면 수와 S는 많고 W는 작고 뭐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빈도의 수로도 전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플레이워크에 따라서 문제 해결자의 시야가 좁혀지기도 하고 넓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시야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요.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게 기본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디테일하게 보려면 포토교수의 5포스 같은 걸로 보면 돼. 그러면 경쟁자가 더 잘 보여. 거시적으로 보려면 쭉 빠져서 뭐예요? 3C라는 걸로 바꿔보면 거시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내가 잘 보게 하려고, 여러분 인간이 잘 안 보이니까 현미경을 만들었죠. 시장 상황이 잘 안 보이니까 이 플레이워크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싶어? 포토교수 거를 쓰는 거고. 이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요, 블루오션, 레드오션 보면 진짜 이렇게 보여요. 왜? 결국 블루오션 아니면 레드오션 아니야. 경쟁자 위주로 보고 싶어? 그러면 포지셔닝으로 보면 되고. 많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뭐예요? 골라서 써서 보기만 하면 돼요. 문제 해결자한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제시해주는 도구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책 보면 다 답 나오죠? 이런 것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건 동태적인 문제의 전략이에요? 정태적인 전략이에요? 동태적인 전략이에요? 정태적인 전략이에요? 이건 전략이 아니죠? 이건 해석이죠? 그리고 이건 정이죠?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현상을 딱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화살표를.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힘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나오죠? 훅 집어넣었더니 얘가 슉 움직여. 스트라테지가 움직이면서 스트럭처가 바뀌어. 스트럭처가 바뀌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화살표가 생겨나겠죠? 쭉쭉쭉쭉쭉. 그러면 이제 동태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힘을 쏠 때 제일 먼저 효율. 그죠? 스텝을 먼저 할 거야? 스킬을 볼 거야? 그 다음 두 번째야. 효율. 그 다음 뭐예요? 지속성. 관계의 지속성. 계속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시너지 창출이죠. 얘가 얘를 해서 뭐야? 덩덩덩덩덩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명이, 5명이 회사를 차렸어. 2명이 여름휴가 갔어요. 회사 망해요? 회사 쉬어요? 안 쉬죠? 왜요? 부분이 전체보다 더 커요. 전체가 부분보다 크죠. 그죠? 왜요? 구조가 만들어지면, 회사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내용 요소가 좀 빠져도요, 회사라는 구조는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가 만들어지면 텔레비 중에 버튼이 망가졌어. 그래 텔레비 나와. 근데 뭐가 망가지면 안 나와요? 키 팩트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안 나오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동태적 전략이에요? 정태적 전략이에요? 이게 동이죠. 왜요?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면
일시적 문제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돈을 벌면 계속 행복해요? 가난도 계속 가난한 거 없어요. 가난도 계속 가난하다 하다 보면 자살해버려요. 돈도 벌다 하면 돈 버는 게 재미가 없어. 그죠? 이런 건 다 귀속돼요. 한 방향으로 어느선가는 끝나요. 그 끝나는 전곡점이 뭘까요? 그 끝나는 점이 바로 루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극화되다가 정말 극으로 가면 자본주의가 시작이 돼요. 자본주의가 극으로 가면 공산주의가 시작되고, 보수가 극화되면 혁신이 나오고, 혁신이 극으로 하면 신윤주의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한동안 뭐야, 이렇게 극으로 달린다고요, 계속. 그때는 뭘 봐야 돼요?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게. 그죠? 언제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언제나 다 돌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자, 6가지만 끝낼게요. 자, 여러분. 프로세스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라. 이거 뭐예요? 이거 보셨죠? 살인의 추억. 문제 해결하려고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어떻게 될까요? 이건 프로세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이거는 동태적 해결 방법이에요? 정태적 해결 방법이에요? 정이죠? 그죠? 그냥 현상만 보겠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야? 자기가 궁금하니까 그런 거지,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살인이 태어났어요. 살인사건이. 살인사건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그 아래는. 한 번 살인사건 난 거에 2번 나죠. 그러면 연쇄살인사건 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건을 조금 많이 알면 경향이 나와요. 그 경향 아래는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나면 얘를 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리자. 그러면 이건 일회성이에요. 오케이? 왜냐면 그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요. 근데 살인사건의 한 개를 갖다가 딱 해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오케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미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런 걸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죠? 자, 2번째. CSI에서 보면 문제 해결법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죠? CSI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일단 가설이 있어. 문제가 터지죠? 그럼 반장이 뭐예요? 제가 그랬다. 왜요? 그런 사건이 많아지면 살인을 저지른 애가 또 저지를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CSI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자료를 찾다 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보고 뭐예요? 부인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죽고 싶어서 죽었을까요? 첫째, 구조를 보는 거죠. 첫째,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나? 생명보험에 들었어요. 그러면요, 일단 남편부터, 그죠? 딱 죽었는데 아무도 못 봤고 집에 들어오는 흔적이 없어. 그러면요, 내부적인 문제고 이렇게 잡히죠. 근데 꼭 그건 아니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걔네서부터 이렇게 검증해서 용의자부터 불러가지고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넓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꼭 관계 때문에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때론 문제를 일으켜라. 단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면 여러분한테 뭐가 줘요? 문제는 해결하면 기회요, 못 해결하면 위협인 거예요. 해석의 문제죠. 결국 문제 해결자는 뭘 키워야 될까요? 눈을 키워요? 직감력이 좋아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요, 구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구조를 보면 전략이 나온다. 이것도 뭐예요, 결국?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해드렸죠. 관계죠. 그죠? 자, 그리고 직감을 보완하는 안경이 있어야겠죠? 안경이 뭘까요? 그렇죠. 프레임워크라는 거 있어요. 툴. 왜요? 여러분의 직감은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직감을 뭐가 보완해요? 데이터가 보완하는 거야.
데이터가 직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케터는 소비자를 보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데이터를 그걸 가지고 뭐예요? 자료랑 비교해봐요. 아무것도 아닌 마케터는요.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만 가지고 논다고요. 데이터로 세상을 보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법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 이거. 그다음 우리가 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전략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